안녕하세요, 골드클립입니다. 요즘 제주도 부동산이 굉장히 핫하죠. 핫한 이유는 사실상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가격이 하락함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타운하우스만 검색을 해봐도 정말 많은 타운하우스들이 나옵니다. 저는 2013년부터 시설관리 회사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도 꾸준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만 9년 동안 주택을 수천 개 정도 봐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낀 부분들을 단점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주도 타운하우스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정말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싼 주택이 많고 주변 인프라라든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한다면 양돈 혹은 축사가 있는 곳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타운하우스 분양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나 혹은 분양자들이 이 부분들을 다 빼고 분양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집을 사고 나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잔디 관리해야죠. 조경관리 나무를 뜻합니다. 나무 관리해야죠. 그리고 돌담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땅이 사용되지 않는 땅이면 돌담 관리, 외부에 약 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충해 약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 관리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접은 것만 해도 5가지가 되는데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타운하우스 같은데 집 보러 다니시면 혹은 단독주택까지 포함입니다. 굉장히 관리 안 된 집이 하나가 있고 그 옆에는 관리가 된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발생하냐면 옆집에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우리 집까지 그 벌레라든지 잡초가 그대로 날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아주 열심히 관리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똑같이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봤을 때 A, B, C가 있는데 A와 C가 관리를 안 하고 B가 관리를 열심히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B는 양쪽에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B만 열심히 관리를 해야겠지만 비용적으로는 1.5배에서 많게는 2배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비용적인 부분은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잡초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은 인력이 2배가 투입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100만원 들 게 200만원이 꾸준하게 든다는 점이죠.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대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타운하우스 내에 무언가를 수리해야 되거나 교체해야 되거나 공사해야 될 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통 아스팔트에 수명이 존재하는데요. 이 수명을 깎아 나가고 나중에 10년, 20년이 된 타운하우스가 된다면 아마 보수해야 될 부분도 많을 거고 이러한 공동관리비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매매가 일어나게 되면 전 주인이 안 낸 부분을 혹은 전 주인 때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매매자가 순간적으로 들어왔을 때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10세대 혹은 12세대의 타운하우스에서 관리비를 내거나 안 내는 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봤고 그런 부분들도 사실 배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층간 소음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이나 제가 이런 데를 가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웃 주민 문화가 그래도 잘 형성이 돼 있어서 뭐 바베큐 파티를 한다거나 이럴 때 뭐 하루 정도니까 잘 넘어갈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층간 소음만 해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타운하우스에 돌담이 2m 이상 쳐진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집과 집 사이는 사철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동백나무, 그것도 아니면 1.2에서 1.5m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m에서 1.5m 사이에 돌담이 경계로 되어 있는데 무언가 이제 옆집에서 손님들이나 이렇게 초대를 했을 때 그 부분들을 마당에 나가면 마당이 거의 공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5번째, 환매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되어서 그때부터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희 자랑은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집들은 거의 다 팔렸는데, 실상 타운하우스라는 것도 우리가 자동차를 관리를 할 때, 포르쉐를 관리할 때처럼 꾸준하게 엔진오일도 갈아주고, 미션도 봐주고, 타이어도 봐주고, 휠도 봐주고, 외장 관리도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의 타운하우스들은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매매만을 바라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매매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집들이 늘어난다면 타운 단지 전체의 이미지도 많이 깎여 나가는 게 사실이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환매에 대한 이야기고, 여섯 번째는 구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운하우스의 금액은 공시지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매도자의 의견을 통해서 조율이 되거나 혹은 매도자의 정보적 우위를 통해서 매수자가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 집을 안 보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집이 1, 2억짜리가 아니고 8억에서 10억 사이의 집들이었습니다. 저는 500만원짜리 차를 사도 직접 보러 가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게 사실상 이해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구매 프로그램 동행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집을 안 보고 사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논할 바는 아니지만, 저는 어떠한 수억대가 넘어가는 무언가를 구매하고자 할 때는 그 집에 대해서 반경 1km에서 5km에 문제가 될 만한 시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집 안을 최소 한 달에서 많게는 6개월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그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주기를 여름 혹은 겨울로 나누고 싶습니다. 제주도는 정말 습기가 많습니다. 습도계가 적게는 60%에서 정말 심한 날은 습도가 99%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즉 습도가 외부나 내부가 동일하게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빈집일 때 관리 부분도 정말 중요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모른다면 우리 집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확인을 해서 집을 사시는 게 저는 무조건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타운하우스 살면 안 되는 점, 이게 아니고 살 때 조심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점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